안녕하세요. 발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일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한 계산법이지만 아무나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항상 전제가 있으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요렇게 움직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복리가 가능하려면 꾸준히 움직이는데 주식시장은 이 복리를 가속하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요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리를 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블과 침체가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침체라는 거는 저평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싼 거예요. 그리고 버블 같은 경우는 비싼 걸 뜻하죠. 돈이 몰리거나 이상현상, 테마라든가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이 버블 구간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버블이 얼마나 극대화될지도 모르고 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 가치에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치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부분부터 신뢰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권, 이제 의결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가치가 지금 다 이거를 회사를 다 쪼개서 팔면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자, 주식 가치 총합이 예를 들어서 50억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 가치가 50억인데 대주주가 지분율이 12% 뭐 이렇게밖에 안 돼. 야, 그럼 이거 14%만 사면 14%만 사면 내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배당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결권 때문에 이 가치가 반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회사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 12% 갖고 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CEO가 12%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주주가 10%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권을 행사해갖고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주들한테 좋은 압박을 해요. 뭐 배당을 늘려라, 뭘 어떻게 해라, 이거 땅 팔아갖고 뭐 이거 주주들한테 배분해라, 자사주 매입해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CEO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분율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지분이 큰 사람이 이런 목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자, 뭐 1% 갖고 있는 사람, 2% 갖고 있는 사람, 여기다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낸 그 의결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EO가 가진 지분보다 이 지분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항상 보장을 받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주식 가치라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뭐 돈이라든가 미래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가치 산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의결권 때문에 항상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 가치에서 주가가 움직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은 간단해요. 변동성이 있다는 거.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돼요. 자, 성장을 하는 이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선 밑에서는 계속 이제 뭐 100% 어디서든지 간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쵸? 뭐 수익이 나서 팔면 더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 이게 살짝 높은 구간에 왔다. 가치보다 예를 들어 가치에 적정한 구간이거나 높은 구간에 왔다 그러면 나눠서 파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현금 구간 그리고 주식 구간,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이제 채워야 되는 구간에서는 70%에서 100%. 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현금을 채워가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현금을 30%에서 50%.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항상 이 그림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다 여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도 만들어야 될 현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 비중 5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유동성을 주게 되면 여기 이런 만큼의 유동성을 주게 되면 자, 이 복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은 그 부분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계속 제가 이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거고요. 자, 이 현금을 만드는 시스템, 또 버블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챙겨가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비중관리, 분산투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아주 간단한 계산법이지만 아무나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시간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주식을 70% 100% 이렇게 채워서 끌고 가야 되는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간이 기회고 행복한 시간이 옵니다. 또 자, 행복한 시간은 어때요? 자, 이제 이때는 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현금. 싼 자산이 이 어려운 시간대보다 많이 없어. 이때는 저렴한 자산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 현금을 늘려서 다시 저렴해지는 구간을 기다려가야 되는 포지션들을 취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은 어려운 시간이냐 행복한 시간이냐를 보면 다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겠죠. 지금은 어렵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자, 계좌 수익률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안 좋을 때 여기 까만 동그라미 있었던 IMF 이전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 700포인트 뭐 이때 700포인트 800포인트 이때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기준선을 놓자 그랬죠. 이 기준선을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 아니고 자, 24개월 선 월봉에서 2년 평균선을 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려놓고 이 선 밑에서 무조건 주식 비중을 70% 100% 채워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지. 이 까만 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걸 반복을 했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어떨까요? 역사 1988년 뭐 84년 80년 요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항상 맞았다. 자, 요런 구간에 채워서 요런 구간에 채워서 자, 이걸 반복했으면 자, 이거는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나눠 파는 거죠. 현금을 유지를 하고 가면서 파는 거죠. 자, 이제 주식을 50% 유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버블을 크게 확대를 하는 구간이 왔을 때 자,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 비중 50%를 항상 갖고 간다. 자, 그러면은 이때 와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나놓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여기서 더 갈지 덜 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꺼질지 더 갈지 알 수가 없다고 항상.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빠지는 폭은 한계선은 항상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빠지면 야, 이거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싸다라는 개념은 항상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항상 사는데 유리한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파는 거는 최대한 절제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항상 반복이라는 거죠. 자, 요 구간에 사서 요 구간에 팔고, 자, 요 구간에 사서 팔고, 요 구간에 사서 팔고, 요 구간에 사서 팔고, 뭐 이것만 반복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반복한다 그러면 자, 복리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그걸 두고 한 게 아니고 이때 투자를 시작했다고 쳤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에 처했다 계좌가. 그래서 수익률을 요렇게밖에 못 만들어서 자, 10년 동안 100%라는 수익을 만들었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을 만났을 때 요때 당시에 운 좋게 2004년도에 시작한 사람은 자, 300% 수익이 났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딱 팔고 치우고 싶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멍청한 거라는 거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잡아낸다고 해도 이건 멍청한 거라는 거지.
이런 힘든 구간에 예를 들어서 매집을 해놔서 이게 100% 수익이라고 가정을 하고 2004년도에 가장 강한 상승장이었던 2007년도까지 이 3년 동안 자 300% 평균 300% 정도의 수익을 지수가 350% 갔습니다. 그러니까 300% 수익만 가정해보자고요. 이때는 사실 3년 동안 한 1000% 수익씩 내야 되는 게 맞죠. 못해도 그러니까 1000% 수익 10배씩은 내야 되는 게 맞죠. 거의 10배씩은 다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10배씩은 났을 거예요. 왜냐면 종목들이 20배, 뭐 30배 이렇게씩 갔으니까 다. 뭐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는 자 대장주들은 거의 다 20배, 30배씩 갔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못 먹었어도 5배에서 10배는 먹었어야죠. 그쵸? 그런데 그런 거 다 놓쳤다고 생각하고 300%만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 구간에 이 힘든 기간을 견딘 사람들은 이 3년 동안 어떻게 됐냐. 자산이 예를 들어서 완전 망했어. 그래갖고 100% 수익밖에 못 쌓아놨던 사람들은 어때요? 요 구간에 자 복리로 6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20년은 투자 실패냐고. 요때에서 요때 주식 투자를 요 초록색 선이 그어져 있는 이 구간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만 성공한 거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구간에 사서 요런 구간에 좀 줄이고 요런 거에 사서 줄이고 요런 거에 사서 줄이고 했다 그러면 이게 100% 수익만 났을까? 여기에서 변동폭이 이게 지수가 변동폭이 50%가 넘어가는데 50% 이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림인데 요 구간에서 요런 포지션을 10년 동안 취했다 그러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취했다 그러면 이때 계좌 수익률이 몇 배나 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못 냈어도 10배 이상은 났겠죠. 이렇게 10배 이상 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런 큰 상승장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10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고 무슨 뭐 되도 않는 소리고 한 게 아니고 현실이라고 이게. 1000만원이 10억 되는 거고요. 1억이 100억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3분의 1만 먹었다고 치자고. 자, 1000만원이 3억이 되고 1억이 예를 들어서 30억이 됐어요. 여기서 10년 더 풀리면 되죠. 10년 더 투자하면 되잖아. 내가 목표한 돈이 10억이다, 100억이다, 20억이다 있으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사는데 필요한 기준이 20억이라고 잡으면 요걸 목표로 치자고요. 내가 100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100만원 있으면 어때요? 자, 일을 열심히 해갖고 메워 넣어야지. 그쵸? 왜? 내가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뭐 1억이고 얼마고 있는 사람들은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20년 동안 생존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돈은 알아서 불러주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주식시장 내에 있다는 거지. 자, 그림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까만 선이 요런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까만 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24개월 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일자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게 살짝 움직였다가 또 많이 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진행된다고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 밑에서만 우리가 사서 요 위에서 줄이고 요 선 밑에서 사서 줄이고 사서 줄이고 사서 줄이고 줄이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줄이고. 왜? 주식 비중 50%는 항상 유지를 하고 가니까. 계속 줄일 수 있는 포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0% 현금을 챙겨갔다 치자고. 그러면 더 올라갔을 땐 자산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또 조금 챙기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부터 또 70% 이상씩 주식 비중 늘려놓고 또 여기에서 또 늘려놓고 요 구간을 또 줄이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면 어때요? 따블 따따블 이런 것들이 금방 난다고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은 어때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요 시점입니다. 여기 시점이에요. 그리고 판타자님이 투자 시작한 게 요 시점이에요. 자, 초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15%에서 뭐 한 30% 났을 거예요. 계좌 수익률이 우리 2017년도 초에서부터 시작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 계좌 수익률이 한 15%에서 30% 정도 나 있어야 사실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7년도에 제가 리딩 같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대충 그냥 10%라고 보자고. 계좌 수익률도 뭐 10%에서 15%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났다고 치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10% 15% 났다고 치면 이게 망한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구간이 어때요? 자, 24개월선 밑에 있잖아요. 지금 싼 구간이라면 이게 더 빠지든지 말든지 이건 사실 뭐 1800 갈 거다 1700 갈 거다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요 구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빠졌다고 다시 여기까지 올 건데 여기 가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 구간을 가면 짧은 시간에 가면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0% 뭐 플러스 100% 된다고 치자고요. 빠졌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플러스 200%씩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요 밑에서 노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늘어난다고. IMF 때가 마찬가지. 이게 IMF가 없었으면 그냥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왔으면 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IMF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치면 어때요? 수익률이 뭐 조금밖에 안 쌓였겠지. 근데 여기서 한번 밀었다가 하면 어때요? 계좌 손실이 무슨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요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 50% 날게 플러스 200%씩 나는 거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우리 회원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때 움직였던 게 뭐예요? 자 반도체 바이오 큰 틀에서 놓고 보자고요. 자 바이오 우리 놓쳤어. 자 반도체도 놓쳤어요. 이거는 우리가 2015년도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진입할 포지션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놓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의도적으로 안 산 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가치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니까 놓친 거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만큼 반등 나올 때 우리 5G 챙겨 먹었잖아요. 그렇죠? 단기 주도 섹터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5G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건 이제 단기적인 주도 섹터라고 얘기하고 지금 장기적인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 디스플레이, 2차전지. 2017년도에 제가 5G에 대해서 엄청 떠들 때 사람들 뭐 어떻게 했어요? 다 개무시했죠. 제 영상 보는 사람들 다 개무시했습니다. 야 반도체 가고 바이오 가는데 니네 그것 때문에 너 그거 잡고 있어갖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덧글로도 보고 막 그러면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5G 막 움직이고 시작할 때는 그 반도체 그 바이오 그 여기서 떠들던 거 그런 것도 다 마이너스 70%씩 빠져있을 때 5G 내가 그때 2017년도에 떨었던 얘네들은 수백 프로씩 줬잖아요.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모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부각받고 막 시장에서 막 떠들고 있는 것들 따라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사실 내년부터는 이제 보면은 이거를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오도. 근데 지금은 그냥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바이오도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죠. 바이오는 한 1년은 더 소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대외적인 악재만 풀리면 날라갈 섹터분들이 요쪽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요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더 무너진다 치면, 금융위기 왔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 치면, 이제 급하게 또 올라갈 거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이제 위기감에 다들 사로잡혀 있게 되면, 미국이고 뭐고, 싸우고 뭐하고 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금융위기면 어때요? 막, 맨날 자살하고, 사람들 맨날 자살하고, 기업들 막 연쇄 줄줄이 부도나고 막, 계속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거고,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한번 무너졌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 금융위기에 대한 지금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5% 미만이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배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금융위기가 딱 와 있는데 그때 투자를 하는 거 아니면, 그때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계속 들이대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분들 지금 평균 수익률이 이제는 지금 어제 오늘 해갖고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해놓은 구간이라서 조금 이제 수익률들이 한 5%에서 5% 이상씩은, 5% 정도씩은 다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회원 평균 수익률이 예를 들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5%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평균 수익률이 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밑에서 만약에 이 24개월선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림이 요 밑에서 이렇게 노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이 수익률들은 확대될 수밖에 없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종목을 예를 들어 100개, 50개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중에 올라오는 종목이 있잖아. 그걸 팔아서 안 올라온 종목에 사잖아요. 요런 비중들이 계속 수익을 쌓아주는 거지. 어떤 종목이 100% 이상 수익을 났어. 그래서 그 종목으로 두 종목을 사요. 그래갖고 얘가 또 올라가고 또 밑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서 수익을 손실을 더 확대하든지 뭐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있는데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섹터군으로 우르르 나오면 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채워가면서 종목수를 더 늘리든지 일정금을 높이든지 하겠죠. 그러면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꺼번에 쌓아놓은 수익을 다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렇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분산 투자해갖고 비중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그림을 길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2년 평균을 내서 2년 평균보다 싼 구간에 있으면 사자. 그리고 2년 평균보다 비싼 구간에 있으면 일부 팔아서 다음 기회를 준비를 하자. 이걸 파는 거는 현금을 내가 확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싼 구간이 왔을 때 그 정확한 시점을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 어떤 무언가의 어떤 리스크로 이렇게 저평가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라든가 시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확률적인 측면에서의 전망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100%라는 게 없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식을 채우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면 이 복리가 지수가 그대로 있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을 타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는 동안에 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다고. 이게 크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구간에 차곡차곡 쌓았던 수익률이 여기에서 폭발하는 거야. 요런 구간이 만나야 폭발을 하는 거라고. 아직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고 뭐하고 한계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24개월선 밑으로 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거라고. 항상 이 사이클은 반복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요걸 반복했다 그러면 몇 번을 반복을 했을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한 번, 자, 여기서 두 번. 자, 20년 동안 이 한 번에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만 잡아보자고요. 그러니까 100% 이상씩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한 번의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계좌가 더블 이상씩은 정말 재수 없으면 뭐 플러스 50%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더블 이상은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3번, 자, 여기서 4번, 여기서 5번, 여기서 6번, 7번, 8번. 자, 20년 동안 지금 2019년이니까 25년이죠. 여기가 이제 1994년이니까 25년 동안 8번. 자, 25 나누기 8. 자,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평균을 놓고 왔을 때 3년 평균을 해서 자, 계좌가 곱하기 2씩은 간다. 라고 내가 회원분들한테 언급했던 것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에 들어왔다가 이게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게 더블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분들은. 그렇죠? 계좌 수익률이 더블이 나는지, 그 이상의 수익률이 쌓이는 분들은 얼마나 수익이 쌓여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쌓이는지,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2년, 3년마다 이걸 반복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50배, 100배, 뭐, 잘하는 사람도 200배, 이렇게씩 늘어난다는 거지. 장기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갖고 있었으면 이게 2000이 되고, 2000이 예를 들어 3년 지나면 4000이 되고, 4000이 8000이 되고, 8000이 1억 6천이 되고. 자, 이런 복리가 가능하다고,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 100% 수익률도 떠들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걸 떠들었더니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뻥카 치고 있네. 이런 구라쟁이야. 뭐 다 요런 식으로 했다고.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처음에 100% 수익을 누적해서 이걸 기준 수익률로 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유튜브 내 거 시청하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놈. 비난한단 말이야. 자기 안 해봤어. 안 해봤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원분들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제 해봤잖아요. 자, 2번. 제가 뭘 얘기를 했더라? 자, 300%, 500%. 자, 이 수익의 경험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릇이 커지고, 요런 수익률도 어려운 수익률도 아니다. 우리 회원분들 중에 이 수익률들을 경험해본 분도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 미친놈. 자, 3연상. 자, 옛날에 7연상. 자, 이 7연상 먹어봤다는 건 뭐였어요? 15%대. 자, 상한가 15%대 다 7연상 이런 것들도 먹어보고 뭐하고 했다. 그때 수익을 크게 내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미친놈. 자, 증명해드렸잖아요. 한증칼 우선주. 어떤 시점에 잡아가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 우리 회원분들 중에 10% 20%는 이 수익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 짚어보고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또 나와요. 자, 얘기할 때마다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다 그렇죠.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1000% 수익률. 결국은 우리는 이제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준 수익률, 지금은 이제 그릇이 조그매니까 100%를 잡고 있지만 이 수익률을 기준 수익률로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보유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돼야 된다. 평균 5년 이상의 한 30%, 뭐 10%만 성공하면은 논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5년 정도 투자기간 가져서 이거는 주도주 잡았다는 거니까 1000% 이상 수익이 났다는 거는 무조건 주도주 잡았다는 거예요. 주도주 잡는 게 가능하다. 자,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유비커스 홀딩스. 물론 우리 회원분들은 많이 먹은 분이 한 300% 챙겨 먹었더라고. 자, 리딩 사인에서는 120%인가? 얼마에서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갔죠. 자, 경험이 다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미친놈. 제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또. 자, 3년 평균. 이 평균에 곱하기 20 반복하면 뭐라고요? 자, 10년. 20년 지나면, 자, 내 자산은 100배 성장한다고. 뭐 때문에? 복리. 자, 이 경험을 이제 한두 번만 해버리면 모든 검증이 끝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의 검증이 끝나잖아요. 자, 이 중에 지금 만들어진 걸 보자고요. 내가 하나라도 뻥카 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라도 구라친 게 있냐고. 유튜브에 그동안 데이터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릇들을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방법과 또 뭐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 그런 시스템들을 새로 계속 입혀드리고 있죠,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여기에 쫓기면 안 돼요. 시간에 쫓기면 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요 3년에, 그러니까 계좌가 더블 이상 나는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그럼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수익은 절대 반환되지 않아요. 나는 몰빵이 아니기 때문에. 몰빵 투자가 아니고 분산이 계속 확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한번 쌓으면 쉽게 토해내질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절대 쉽게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요렇게 됐는데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계좌 수익률 8%. 자, 이거 인증해드렸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 요 위에 올라왔을 때, 자, 24개월 선 위에 지수가 올라왔을 때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요거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슈팅이 세게 나오면 요런 구간에서는 거의 한 번에 이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면 평균 곱하기 2가 된다. 근데 이게 폭이 짧을 때도 있어서 이게 곱하기 2가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설 때도 있고 그러겠죠. 여기에서는 폭이 엄청 클었으니까 뭐 훨씬 컸을 거고, 요 구간에서도 당연히 곱하기 2 이상이 됐을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짧았겠죠. 뭐 30%, 50% 이런 수익들이 쌓이는 거죠. 이게 쌓이고 토해내지지가 않는다. 계속 쌓인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쌓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이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다고. 자, 매매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진카 우선 우리 편입했던 시점이 여기잖아요. 내 뻥카 한 개도 안 들어가. 내가 추천 들어갔고 회원분들 이익 실현한 시점들이 다 여기라고. 자,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자르라 그랬나? 여기서부터 자르라 그랬나? 그랬어요. 아무튼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냥 끌고 갔으면 어때요? 자, 고점을 놓고 보면 800%인데 이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300%잖아. 들고 있어도 문제 없어. 언젠가는 이걸 올라가겠지. 기업이 성장을 계속하면. 요런 자리에 한번 샀으면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요런 자리에 한번 샀으면 팔 필요가 없어요. 뭐 배당 계속 나올 거고,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으니까 팔 필요가 없다고. 근데 중간에 왜 이렇게 한 번씩 팔아줄까? 왜 이렇게 한 번씩 팔아줄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200% 가가지고, 예? 만원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200% 가서 200%. 200% 가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 70% 빠진다고. 그럼 미칠라 그래. 미칠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대충 이거를 빠졌다 다시 올라갈 걸 알아도 매도 사인을 낸다고. 난 이미 여기서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여기 만원 구간 때부터 이거는 적정 가치가 무조건 5만원이고 5만원 이상 간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지. 가치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건 뭐라고요? 정해져 있다고. 기업 가치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2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이게 5년이 걸릴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왜?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어때요? 지금 이제 33,000원이잖아.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싸졌잖아요. 뭐예요, 이거? 25,000원 만약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살 거예요, 또. 그리고 또 5만원 위에서 팔면 된다고. 4만원, 5만원 위에서 팔면, 왜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적정 가치가 요 정도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익이 쌓이고, 자본이 쌓이고 뭐하고 하니까 적정 가치를 다시 산출해 봐야 되겠죠. 여기보다는 높겠지 뭐.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가 계속 이렇게, 이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우리가 보세요, 이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우선주가 무슨 위험하기, 뭐가 위험해. 요런 데 사갖고 그냥 버티기, 그냥 쌀 때 사갖고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다 요 높은 데서 사니까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그러는 거지. 한진칼이 망할까? 대한항공이 망할까? 저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망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기업의 가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 근데 요 윗구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때리는 거예요. 예?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자, 봐갖고 기회 봐서 담는 거지. 항상 반복이다. 요거를 몇 번 반복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산은 계속 쌓여가는 거지. 내 계좌 수익률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보자. 시장 가치를 분석해서 현금 30%, 50%. 자, 이 파란 네모 칸에 들어가 있는 구간에는 현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30%를 만들었더니, 자, 주식 70% 갖고 있죠.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자, 채웠어. 아이고, 더 빠졌네. 죽는다. 나 죽어 했는데, 또 어느새 올라와 있어. 자, 이때 보니까 계좌 수익률이 더블 이상 나 있네. 여기서 이제 더블 이상 났다가, 예? 현금 30% 만들었어. 그래갖고, 주식 70%만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서 아이고 좋은 게 왔다 그러고 다 때렸어. 그랬더니 요만큼 빠져갖고 아이고 죽네 1년을 지났어요. 뭐 1년에서 1년 반 1년 반 동안 아이고 죽네 했더니 결국은 그 다음 1년에 이렇게 올라왔어. 야 이거 자산이 이거 5배가 됐네. 아이고 또 현금 30% 만들어. 여기에서 이제 주저예요. 전에 이거 더 빠진 적이 있으니까 IMF를 경험해버렸단 말이야. 주저 해서 여기서 못 쳐버리면 이건 빙신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는 거야. 이런 구간 오면 그냥 박는 거라고요. 그래서 박아서 또 이제 여기 넘어가니까 아 이번에 조금밖에 못 먹었네. 자 곱하기가 이게 뭐 한 8 됐어. 100%를 못 먹었어. 따블을 못 만들었어. 아 좀 아쉽다고 현금 30% 만들었어. 자 또 밑으로 무너져주면서 이때가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니 뭐니 막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어. 근데 증시가 빠져.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사. 자 여기 또 올라왔어. 아 지금 뭐 전쟁 중 이때 갑자기 노무현 탄핵 뭐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해. 자 현금 30% 다시 만들었어. 기다렸는데 주식을 채울 시점이 안 나와. 그리고 그냥 뻗어버려. 이 구간에서 요 구간 위에서부터는 버블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제 나중에 가치를 분석해보면 그럼 여기서 현금을 30%를 계속 만들어갖고 한 10배 정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해요. 아 그러니까 아쉽다 그러고 현금 50%를 만들었어요. 더 점프를 해요. 자 현금 50%를 유지를 하는 거지. 이거 버블 구간이니까 50% 왜 여기서 버블을 또 키울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 이게 무너지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50%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 요 구간에서 10배를 만들었어. 자 요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 3배 먹었으면 30배고 여기서 10배 먹었으면 100배잖아요. 요런 거를 보는 거야. 요런 거 보면 인생 끝났잖아. 이걸 보고 하는 거라고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지. 내가 돈이 있을 만큼 있어. 더 이상 돈을 벌 거냐? 그만할 거냐? 이 앞에 있던 3차 산업 시기가 20년이라고 20년. 4차 산업 시기는 야 2008년도부터 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운이 없었어. 왜? 이때 나는 그런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못했어. 여기서 현금 30%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현금 50% 만들어 놓고 여기 또 내려오니까 어때요? 자 여기 또 때려 박아. 자 여기 또 현금 30% 만들어 놓고 때려 박아. 현금 30% 만들어 놓고 그냥 요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냥 때려 박으라고. 그러다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은 뭐예요? 손실 수익을 보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마무리되면 이 위에 파란 네모를 기다리라고. 2년 평균선 위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라고. 현금을 만들 때는. 이 밑에서는 그럼 현금 대응을 어떻게 해요? 자 5% 20%만 하는 거예요. 현금 대응을 20%도 거의 안 해. 거의 5%에서 10%만 하는 거예요. 현금 대응을. 이 위로 올라왔을 때 파란 네모칸 구간에 올라왔을 때 자 이때는 현금을 자 30%에서 자 밑으로 24개월 선에 밑으로 이게 한 번 와서 현금 30% 만들었는데 밑으로 안 내려와. 그리고 한 번 더 점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50% 만드는 거라고 현금을.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리가 가파르게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20년 동안 아무리 주식 투자를 개판으로 하고 뭐하고 해도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만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못 먹어도 20배예요. 못 먹어도 아니면 망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샀던 주식 중에 30%가 상장 폐지되고 완전 쫄딱 망했을 때 한 20배 먹을 거예요. 그리고 대충 기본 하면은 50배에서 100배 먹어요. 그냥 평타 쳤으면. 대응이 잘 되면 어때요? 자, 100배에서 300배 먹는 거라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때마다의 주도주. 자, 이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마다의 주도주를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3번. 이 4번, 여기에서까지.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건 진짜 엄청난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배 이상 갔던 주도주고, 요 4번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어요. 2차 산업 때는 너무 옛날이니까 이건 제치고, 3차 산업 시점부터 이 4번의 주도주가 만들어졌을 때 이 주도주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주도주 아닌 것들이 300%씩 간다고. 주도주인 것들은 3000%씩 가고, 이런 산업이 시작할 때는 주도주가 아닌 것들이 300%씩 가요. 자, 뭐라고요? 그런 이제 대형, 이런 시기가 언제가 온다고요? 이게 3차 산업대예요. 자, 이때가 2차 산업대라고. 자, 지금이 4차 산업대라고요. 4차 산업은 시작도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다 보급이 됐을 때. 로봇이 나랑 친구하자고 길거리 돌아다닐 때. 그리고 하늘에 드론이 떠갖고 까맣게 날아다닐 때. 요럴 때가 4차 산업이 끝나가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 3차 산업 때보다 이게 몇 배가, 저는 3차 산업 때보다 4차 산업 때가 규모가 무조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배가 클지 몰라요. 이게 뭐 3차 산업 때 2배가 클지 3차 산업 때 5배가 클지 4차 산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줄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모른다고. 이거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차 산업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왜? 변하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2차 산업 때는 3차 산업 때는 교역이에요. 그냥 교역. 그동안에는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이거는 내수교역. 자, 국내에서 교역을 확대를 해갖고 이게 된 거고, 3차 산업 때는 글로벌 교역. 자, 요거만 다른 거예요.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고 막 했던 시기가, 자, 3차 산업 시기. 내수 교역이 확대되고 했던 시기가 2차 산업 시기. 지금 4차 산업은 교역이 아니죠. 아예 다 뜯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게 4차 산업이죠. 이게 뭐? 노동력. 노동력이 인간이 기계한테 노동력을 내주는 게 4차 산업이에요. 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성장이 크게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한 게 아니고 뭐 아예 그냥 맛도 못 봤는데 막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기본적인 정립이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 이 한 번의 파동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한 번의 파동. 그동안 25년 동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8번의 파동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8번의 파동이 있었는데 이걸 평균을 치면 3년이라고. 3.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마다 곱하기 2 이상, 평균적으로 2 이상 만드는데, 요런 그레이트 파동, 대파동을 한번 만나면 어때요? 이건 10배씩 나는 거예요. 자, 못 먹었을 때 10배예요, 진짜. 못 먹었을 때 10배라고. 아니, 못 먹었을 때 10배는 좀 너무했다. 못 먹었을 때 5배. 못 먹었을 때 3배, 5배 먹는 거고, 이 그레이트 파동이 나오면, 곱하기 2씩 이렇게 하다가 이 복리가 갑자기 팍 점프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런 구간이 4차 산업 때도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지. 이게 3년 후에 나올지, 5년 후에 나올지, 이 그레이트 파동이 10년 후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때까지는 어때요?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트 파동 한번 나오면, 자, 이제 은퇴를 고민하면 돼요. 은퇴할 사람들은 은퇴하고. 왜? 내가 평생 이제 여행 다니면서 먹고 살 돈이 이제 주머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돈에서 이제 좀 탈출할란다 생각하는 사람들 탈출하면 되고, 나는, 목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이로운 일을 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면 되겠죠. 은퇴해가지고 돈 많이 쓰고 다니는 것도 그게 국위 선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보탬이 되는 길이에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요. 부자들이 돈을 그만 벌고 많이 써야 돼. 버는 돈이 계속 많아지면 그거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아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돈이 더 많은 부자들은 무조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국에. 자국에서 그렇게 돈을 펑펑 풀어대면, 그런 구간이 다 될 때까지는 투자는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복리 같은 거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싸지면 사서, 예? 자, 요 빨간 구간 싸지면 사라고. 요런 구간 오면 사란 말이에요. 주식 비중을 70%에서 100% 언제 채웠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채운 거에 더 빠지고 뭐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꾸 그런 단기적인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자, 이렇게 높은 구간에 왔을 때 어때요? 이때 일부씩 챙겨 놓는 거예요. 이익을 일부씩 챙겨 놓는 거라고.
여기서 손실이 얼마나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관리를 최대한 해주면 도움이 되죠. 나중에 미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아직 이 파란 동그라미 있는 이 구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미 지금 이런 기간에 수익률이 쌓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 수익률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자, 미래 수익률이 크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짧으면 어때? 자, 이거는 좀 짧잖아, 파동이. 딱 보면 보이죠? 짧잖아. 이게 깊고 길면 어때요? 자, 파동이 큰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금융위기에서 깊고 어쩌면 어쩐다고?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먹을 거를, 자, 곱하기 5 먹을 기회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내가 수익을 크게 내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거란 말이지. 내가 지금 계좌에는 손실이 찍혀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는 거지. 근데 절대, 보면은, 요런 구간에는 신규 진입을 안 합니다. 어때요?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데이터들 만들어내고, 우리 회원분들 계좌가 이제 뭐 따블 나고, 따따블 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하고 시작하는 시점이 어딜까요? 다 요런 파란 동그라미 있는 시점이겠죠. 요런 구간의 회원들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는 저 같은 사람도 버티는 거예요. 요때 못 버티면 망하는 거고, 요때 버티면서 회원분들 잘 끌고 가면 회원분들 돈 벌게 해주고, 회원분들 부자 되고, 우리 사업도 크고, 이 구간이 길어지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버텨야지. 예를 들어 회원분들한테 좀 동의를 구해서 주말에 내가 일하는 거라도 좀 빼가지고 어떻게 노가다라도 뛰면서 버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요 구간이 왔을 때 어떻게 돼? 요때 이제 현금을 만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영업활동이고 뭐고 많이 할 수가 있겠죠. IMF 때부터 2017년도 고점까지 지수가 10배 상승했습니다. 여기 까만 선 그려놓은 게 10배 상승한 거예요. 자, 복리를 이 구간에 쌓았다 그러면, 자, 복리를 이 구간에 이렇게 쌓았어요. 이게 뭐 5배를 만들었던, 이 구간에 완전 망해서 2배를 만들었던. 자, 20년 동안, 이게 조금 대응을 잘해갖고 한 20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자, 20배 곱하기 10. 그럼 얼마예요? 200배죠. 이게 완전히 여기서 조금 조져먹어서 5배밖에, 10년 동안 5배밖에, 자산을 10년 동안 5배밖에 못 불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곱하기 10. 50배. 완전 망했어. 난 10년 동안 아무 기준도 없이 막 그냥 했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해갖고 운 좋게 2배 만들었어. 요런 사람들도 20배. 대응 좀 잘한 사람들은 100배, 200배, 300배 먹는다고. 10년, 20년 놓고 보면. 자, 이때 지수 포인트를 그럼 놓고 볼까요? 자, 200포인트예요. 260포인트인가 270포인트인가가 IMF 때예요. 자, 이 구간에서 2017년도에 26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지금 어때요? 자, 2000포인트죠. 이게 나중에 2만포인트까지 안 갈까요? 20년 후에 보라고요. 여기 가서도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겠지. 내가 2000포인트에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지나고 보니까 어때 다 왔잖냐. 우리 회원분도 어때 다 부자 됐잖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해갖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어때요? 내가 꾸준히 영상에서 처음에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야기했을 때 미친놈 소리 다 듣던 것들 다 이루어지고 있죠? 뭐 500% 수익률 뭐 이런 것들, 뭐 7연상 15%대. 자, 이런 경험들 회원분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 미친놈 소리들, 자, 미친놈 소리, 다 미친놈 소리 하던 것들이에요. 다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이렇게 했던 얘기를. 왜? 지들은 경험 없으니까 어떻게든 뒤집어 까고 싶으니까 욕만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이터로 내줄 게 없으니까 욕만 쳐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 이게 가능하구나. 자, 경험했잖아요. 5G. 내가 이거 왔다 줄 때 다 미친놈 소리 했어요. 지금 반도체 바이오 사야지 뭔 소리냐. 반도체 바이오 산 사람들, 그때 당시에 2018년도 뭐 17년도 하반기에 반도체 바이오에 지금 물려있던 사람들 지금 어때요? 제대로 못 털어서 손실 났으면, 예? 그때 늦게 진입한 사람들 어떻게 돼? 지금 다 사망하셨잖아요. 다 사망하셨잖아.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이거 따라잡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다 이거는 뭐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다 사망했다고 봐야 돼, 몰빵이.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때 떠들었던 거. 지나고 보니까 다 나오잖아. 결과물들이. 내가 뭐 뻥 같은 게 있냐고. 과거 영상들 다 뒤져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70% 빠질 거다. 그리고 나서 70% 빠졌을 때 영상 또 올렸습니다, 내가. 자, 이거 반등이 나올 건데 한 5년 정도. 매집을 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빨리 나온 거예요. 왜? 리스크 요인이 나오면서. 또 1,500만원 갔대. 자, 이제 비트코인이 300만원 뭐 그때 했었죠. 지금 또 얘기했잖아, 내가. 요때 영상 또 올렸어요. 자, 300만원 밑으로 빠질 것 같다. 그래서 몇 년 쉴지 모르겠지만 오래 쉬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융위기나 이런 게 나오면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쉬어갖고 금융위기 같은 거 나오면 또 한 10배씩 점프하겠죠. 요런 흐름들이 다 보인다고. 저는 그냥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또 미친놈 소리 하겠지. 지금 반도체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하고 막 미중 무역 분쟁하고 하는데 반도체 떠든다고. 전 반도체 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 뭐. 그렇죠?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잘 맞췄다 틀렸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해준 수순이에요. 다 그냥 올해 그릇이 생기고 그릇이 커지고 경험이 늘어나고 하면 눈에 보입니다. 보인다. 이게 버블이고 뭐 버블이고 침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분들은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자, 기업들 이익들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저평가까지 받고 있어.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힘든 거예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단타 쳐갖고는 그럼 수익 낼 수 있었을까? 이 중에 1%만. 자, 1%만 성공하는 걸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제가. 100%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왜 여기로 가냐고. 이게 성공률 1%밖에 안 되는 거 알아. 예를 들어 단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단타꾼들은 내가 이 1%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근데 이게 다 가능해. 예를 들어 그럼 뭘 할 건데요? 이거 할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길이 있는데 이걸 할 거냐고. 그래도 이걸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무조건 이기는 방법론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길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시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자, 이거 단타 쳐갖고 자산을 100배 이상 이렇게 뭐 20년 동안 100배, 1000배 이상 만드는 사람이 몇 프로나 나올까요? 이거는 뭐 진짜 0.5%나 나올까 말까죠. 이 수익률을 이기는 확률은 성공하는 1%보다 훨씬 낮죠. 이 절반이 뭐 0.3%, 0.1%나 나올까 말까라고. 이 장기 수익률을 쫓아와서 단기 매매로 이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회원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세면 50대 회원분들부터 예를 들어 70대 회원분들까지 있고 뭐 20, 30대 회원분들도 있겠죠. 20, 30대 회원분들은 당연히 자본이 작을 거고, 네? 50대, 70대 회원분들은 자본이 큰 분들도 계시고 작은 분들도 계시고 하겠죠.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축적해놓은 자본들. 이게 1000이든, 뭐, 억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투자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갖고 있는 분이 투자를 예를 들어 30년 하면 이거 자산 따라옵니다. 억 가진 사람이 뭐 10년 하고 관둬요. 이제 나 지겨워. 돈 그만 벌래. 그럼 이 자산 따라간다고. 시간 더 지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의 자산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돈이 나보다 많고. 자, 그릇이 큰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당연히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 자격지심을 가지고 뭐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돈이라는 거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없이 사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견뎌내기가 힘든 거지. 없이 사는 시간은 힘들거든. 서민들은 힘들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든 거는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왜?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게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힘든 거를 이해를 못하죠, 서민들은. 근데 살짝 저는 맛은 봤거든요. 요 구간 근처까지 가서 맛은 봤는데,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땐 이제 이런 거를 맛을 보면 돈 욕심이 뚝 떨어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를 이제 멘탈이 강한 분들은 요걸 다 이겨내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처럼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 전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요 근처에서 자꾸 자빠지고 뭐 사람하고 인간과 유대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할 얘기고, 우리가 당장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있는 거는 정말 아주 좋은 거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보이면,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눈이 딱 뜨인단 말이야. 그 시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버티면 된다고. 지금 회원분들 중에 그걸 이루어내는 분이 있고 이뤄내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걸 망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망한다 그래도 그동안 제가 회원분들한테 드린 게 있잖아요. 많이 이제 인식을 바꿔드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갖고 스스로 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이제 내가 사업을 망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커뮤니티는 사라지겠지만 본인들은 다 남는단 말이야. 본인들의 그동안의 그 지식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남는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은 회원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정보에 대한 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을 내가 대신 들여갖고 이 정보 제공을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회비 받고 뭐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회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순기능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지불하는데 불편하고,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과욕을 부리고 뭐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이라도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나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나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돈벌이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회원분들도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순기능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내가 시간을 들이는데 요걸 내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요점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 요 정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회원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정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진짜 무디언이 노력하는 거를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진짜 안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장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 일을 되게 오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년 이상 지금 보면 거의 주말이 없이 그냥 전 365일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거의 하루도 쉬질 않아요.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도 사실 피해를 보고 있고 뭐고 한데, 이건 이제 제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벗어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인식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이 힘들고 뭐하고 당연한 거예요. 요런 구간에 와 있으면 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요런 구간에 왔을 때 욕심을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요런 파란 구간이 왔을 때 다시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요런 이야기들을 또 할 거란 말이야. 계속 반복해서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요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 정말 이거는 되게 당연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되게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또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